우리 그 배수펌프장 시에서 위탁 주는 배수펌프장 있잖아요. 네. 그 위탁 업체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입찰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 7월 그냥 일자로 왔는데 그 전에 가격으로만 선정된 입찰을 해요? 거거든요. 예, 가격 입찰에다가 그 네. 어떤 면허들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건 기본적으로 갖춰야 예, 되는 거고 예. 관리 능력을 보는 거잖아요. 관리 능력을 보게 된다고 하면 뭐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평가위원들이 하게 되는데 예. 가격 입찰로 여기는 그럼 평가의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가격 입찰? 가격 경쟁 입찰로 그냥 한 거라고 가격으로만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 지금 위탁하고 있는 업체 7군데 다 하고 있는 업체 가격으로만 평가해서 네 개소 펌프장 관리하는 예, 한 개 업체. 지금 이번에 낭청 배수펌프장 네. 관리 업체가 지금 그 가격 입찰로 선정된 업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가격 입찰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한 업체들만 참여해서 입찰로 참여해서 그러니까 그 업체 일반적인 선정한 걸로 기준이라는 알고 거는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업체들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계약 당시에 제가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과업 시설이나 이거는 제가 다 숙지를 못 해갖고 정확히 답변을 추후에 서면을 보고 예,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배수펌프장 가동 현황을 보면은 7월 달 거는 6군데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데요. 9월 달에는 7군데 모든 게 가동 현황이 파악이 돼요. 네. 7월 달에 아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윤금숙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뭐 그 당시에 지역에 소문이 파다하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예, 업무 보고 때 거기하고 뭐 말씀하셨습니다. 소송 준비를 하시려고 하고 용역을 그때 당시 내린 강우량 대비 배수 처리 능력을 용역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뭐 그걸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거를 업체에 소명하라고 그러니까요.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네, 그거를 제출을 안 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제가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냐. 한국전력에다가 전기 사용량 확인해 보면은 금방 나오는데 했더니 그러고 나서 본 의원이 한국전력 논산지사에 확인을 해보니 건설과에서 그 협조 요청을 해서 그걸 받으셨더라고요. 그때 업무보고 때 의원님이 전력 상용에 대해서 얘기한 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말한 사람만 기억나고 그럼 과장님. 그래서 뭐 그거야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본 의원이 논산지사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 건설과에서 요청을 해서 그걸 회신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다가 제가 한국전력 논산지사에다가 그걸 요청했더니 뭐 그 관리 소유권이 논산시청 건설과라서 건설과에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에 그 요청을 똑같은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뭐 소송 중이라 안 된다. 뭐 그렇게 회신을 해왔길래 그 소송 중에 안 된다라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가서 의회에서 감사를 앞두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게 뭐 공개할 사유가 안 돼요. 결국엔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도 그 자문 변호사 다 예. 자문을 통해서 일단은 그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소송 중이거나 이런 것들은 정보 아니, 공개 예외 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규정을 보고 아니 저는 그때도 이해가 안 간 게 예. 건설과에서 그 자문 받은 변호사가 논산시청 자문 변호사도 아니고 다른 변호사한테 자문 받으셨다면서요? 아니요, 저희 시에서 임명한 변호사입니다. 고문 변호사. 그 담당 그때 오셨던 분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 진짜 이걸 적극 행정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뭐 법령까지 제시하면서 자료 제출을 안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자료 한번 보시죠. 결국에는 인재였다라는 게 증명이 돼요. 화면 키워줘 보세요. 다 확대한 거예요, 이거? 다 확대한 거 아닌데? 자,
저 맨 왼쪽에 검침일 2024년 7월 9일 01은 새벽 01시부터인데 그 전력 시간대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순 방향 유효 전력량, 저게 전력 사용량이에요. 배수 펌프를 가동하게 되면 순간 전력 피크가 확 올라갑니다. 봐요. 24년 7월 9일 17시까지 16시까지는 202.86 전력 사용량이 있어요. 16시부터는 전력 사용을 안 했어요. 가동을 아예 안 했다라는 거죠. 이게 7월 10일 오후 3시에 한전에 정전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때 보세요. 그날 7월 9일 날 17시부터는 전력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럼 가동 안 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 관리자 나가서 관리 아예 안 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고, 심지어 그 지역에서는 술 먹고 자느라고 자기 차가 침수될 정도로 골아 떨어져 있었다라는 말이 뭐 거의 뭐 사실처럼 이렇게 떠도는데, 그때도 상임위에서 과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야, 이거 그러면은 지금도 거기 그 관리 업체에서 이거 관리 맡고 있어요? 용역 기간은 종료됐고요. 재대책 기간 10월 15일 이전에 예. 저희가 용역비는 집행을 안 하고 지급 정지를 해놨습니다. 이건 뭐 100% 인재죠. 전기 안 썼으니까. 그날 밤 강수량이 9시, 10시 넘어서부터인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논산시에, 강경에 그 당시에. 기억하시죠? 네, 기억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로 침수될 때 현장까지 옷 젖어가면서 보세요. 접근을 했으니까요. 21시, 22시. 저 정도면은 그냥 건물에 그냥 기본적인 조명이나 이런 거 키워놓는 전력 소비량이거든요. 불만 켜놓고 배수펌프 가동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의원님 단편적으로 데이터만 갖고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동을 했는데 그 처리 용량을 소화를 못해서 더 많은 유입돼서 침수되는 경우도 있고 다운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소송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증을 해야지 단편적으로. 과장님 지금 데이터 하나만 갖고. 그 말씀 되게 위험하신 게 그 자칫 그 아니, 저는 정확하게 서로 잠깐만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잖아요. 상대편하고. 잠깐만, 이해관계라니 무슨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까? 상대편 입장에서 패소가 되면은 네. 자본적으로나 그 네. 업체에 제재, 그 상대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상대편을 두둔하지 아니라 그러니까요. 거기도 생사를 가르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공정한 그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소송을 통해서 결정을 나서 얘기할 사항이지, 단순히 저거 한전 자료 하나만 갖고 지금 말씀하신 인재다 되게 하시는 지금 거는 좀 되게 무리가 지금 있다고 이상한 생각이 말씀하시는 듭니다. 저는 제 거거든요.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거를 판사 종합적인 앞에서 게 판단을 종합적인 게 해야죠. 그럼 전기 사용량 말고 또 다른 게 뭐 있어요? 다른 판단 요인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배수펌프장 간단해요.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침수 원인 분석, SWMN 기법이라고 수자원 기술사가 분석하는 기법, 그거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게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업체 그거는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게 된 계기가 된 그러니까요. 거고요. 저거는 소송에 대한 일부 입증 자료입니다. 저거 갖고 단정져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제가 본 의원이 지금 사고나 의식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과장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제가 지금 이상하게 사고하고 있는 걸로 들려요. 근데 보세요. 배수펌프장이라는 게 거창할 거 없잖아요. 그 중에 핵심은 배수펌프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예요. 비가 왔을 때. 예? 그날 오후 4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안 아니, 그러면 돌아갔잖아요. 단편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배수펌프를 가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침수가 됐다고 하면은, 아니 우리가 배수펌프 능력 이상으로 폭우가 쏟아졌으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으나, 아예 안 돌렸잖아요. 오후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안 돌렸잖아요. 돌리고 났는데도 돌렸는데도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침수가 됐다고 하면은 인정을 저는 하겠죠. 소송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재다 천재다는.
일단 맞아요. 저 인정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제가 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 저거거든요. 배수 펌프를 가동했느냐 안 했느냐? 일단 안 했어요. 눈으로 저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요인이 가장 큰 건데 그 요인을 다 넘어설 다른 요인은 없다라고 보는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지금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는 재판장 앞에서 입증 자료 상대편하고 입증 자료를 통해서 논쟁할 사항이지. 행감에서 그 원인을 직접 이게 이거다 이렇게 할 사항은 좀 소송이 성격이 안 소송 맞을 것 결과 같습니다, 중요한데요. 그 당시에 그 시민들이 다 알고 인지할 정도였어요. 그 침수 원인에 대해서. 그러면은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황 부분에 대해서는 심증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황 갖고 판사님이 판단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소송을 과장님, 통해서 입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좀 질의 좀 답변 끝난 다음에 좀 답변하세요. 그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그 속기록 남아 있을 거예요. 본 의원이 그 당시에 과장님이 그쪽 업체한테 그걸 뭐 요구하셨다고 그 기록 분명히 남아 있고 본 의원이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한국전력의 전력 사용량 확인해 보면은 금방 나올 거라고 본 의원이 발언한 거 나와 있을 테니까 한번 속기록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걸 본 이상 판단하는 사람의 몫이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과장님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틀리다, 제가 본 의원이 맞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으나 이 광경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몫이겠죠.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자꾸 언급하시는데 그럼 오해받을 경우의 수도 굉장히 늘어난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판결을 통해서 판사가 결정을 해줘야 법적 효력이 있는 거지. 저희가 이 그러니까. 단순 자료 하나 업체에 보내주고 너네 과실이니까 그걸 손해배상에 얘기하는 게 내놔라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당연히 소송을 걸었으니까 소송 판결 결과에 더 큰 의미를 둬야겠으나 지금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심지어 의회에서도 이렇게 알고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과장님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자꾸 언급하시면은 그 업체에다가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오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아니 제가 소송을 안 했으면은 의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인데 제가 구상권 청구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여러 논리 가지 같습니다. 경우의 수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경우의 수는 저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에는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발언이었다라고 본 의원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 소송 과정은 그 시시각각 변화가 발생할 때는 저희 의회에도 좀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곡리 그 도로는 감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그 팀장님하고 같이 좀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관련 부분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